안녕하십니까. 30대 직장인 SS준입니다. 이번 편은 환해지와 환노출에 대해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요즘 달러가 올해 초에 비해 현재 약 20% 올랐는데요. 이 상황에서 미국 주식을 매수하기엔 큰 부담을 느끼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안이 국내 ETF 중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 추정하는 ETF를 매수를 생각하는데 이 매수 또한 환노출로 매수할지 환해지로 매수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우선 좀 더 들어가기 전 환노출과 환해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환노출은 원화로 매수한 ETF의 환율 변동까지 고려한 상품으로 상품 가격의 변화는 없지만 환율이 오르고 내림으로써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환해지는 투자 시 환율 변화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는 것으로 환차익이나 환차손 영향을 받는 환노출과 달리 지수 추종에 따른 주가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품명 끝에 H가 붙으며 환해지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수수료는 0.07%이며 아리랑 미국 S&P 500H 수수료는 0.3%로 환해지 상품의 수수료가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예를 들어 환노출 S&P 500 ETF 투자 시에 S&P 500 지수 움직임에 달러 강세 시 수혜를 받아 주가는 하락할지라도 달러의 상승으로 손실을 만회하거나 더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강달러 시기에 매수했다면 주가가 10% 오르고 환율이 1150원대로 20% 떨어졌다면 달러 약세로 손실을 보실 수도 있겠죠. 환해지형 S&P 500 ETF 투자를 했다면 S&P 500 상승 하락에 대한 투자 성과만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환노출과 환해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지금과 같은 강달러 시기 전에는 환노출 상품을 매수했었습니다. 지수 투자를 하면서도 달러 투자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강달러 장에선 선뜻 환노출 상품 매수하기가 꺼려지더라고요. 달러가 비싸기도 하지만 이 강달러가 유지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 투자로 봤을 땐 크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시 달러가 1100원대로 내려온다면 손해를 보실 수 있기에 환해지가 신경도 덜 쓰고 좋을 것 같은데 만약 조금 더 신경을 쓰시겠다고 한다면 번거롭지만 환노출 상품을 매수하여 환율이 내려갈 때쯤에 매도해서 달러 안정화 되었을 시에 환노출 상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상황상 환율이 최소한 1년에서 2년까지는 유지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저는 그냥 환해지 상품 매수 후 달러 안정화 시에 다시 환노출로 갈아타거나 연금 계좌에 소득공제 받을 금액만큼만 넣어두고 기다리는 방법도 고려 중입니다. 요즘 참 안타까운 게 과거 2000년대 닷컴 버블 사태 때를 보면 나스닥 100이 마이너스 82%, 원달러 환율 플러스 11%,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때는 나스닥 100이 마이너스 39%, 원달러 환율 플러스 34%로 금융위기 때마다 달러가 안전자산 역할을 하며 환율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환전을 안 해놓은 게 참 아쉽습니다. 겉핥기로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만 이해하고 넘겨버려서 참 아쉬운데요. 이번 기회로 다시 한번 분할 매수와 예수금 확보 및 달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가 핵을 쏜다 만다 또 쏘면 어떻게 될까로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 또한 정말 핵을 쏠려나 걱정이 되는 한편 설마 진짜 쏘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만약 실제로 일어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과거 데이터엔 이런 전쟁이나 미사일 테스트, 테러 등 일어났을 시에 주가는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 일어났을 시에 과거 데이터인 표를 보시면 역시 남들이 사지 마라, 하지 마라 했대 사는 게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무튼 이번 10월 12일 한국은행이 뛰는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 결국 7월 이후 3달 만이죠. 금리 0.5% 인상으로 기준금리 3%가 되었습니다. 3%대 기준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며 4, 5, 7, 8월에 이은 5차례 연속 인상도 한국은행 역사상 역대 최초 기록이라고 합니다. 6월 말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1869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데 부채 보유 가구당 평균 1억 3661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준금리 0.25%만 올라도 전세 대출자의 이자는 3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나며 1년 전만 해도 2%대 후반이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어느새 연 8%대를 넘보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듯이 한은에 따르면 은행에 빚을 낸 38만 가구는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한다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기준금리 0.5% 올렸을 때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약 3조 9천억 원이라니 대기업들도 힘들 테지만 중소, 중견기업들도 잘 버틸지 걱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경기 속에서 다들 힘내시고 참고 견디다 보면 또 좋은 날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월급 차곡차곡 모으면서 재테크 공부하며 다시 좋아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힘내시길 응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